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승's Late Night Show의 이예승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춥죠? 그런데 옛날에는 훨씬 더 추웠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한파주의보가 아니라 동사주의보가 내려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연 옛날보다 덜 추운 겨울이라고 마냥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기후는 이상해져서 인류는 멸종하고 말 거예요. 지금 설마 에이 심하다고 해도 설마 멸망까지 가겠어? 내 130대 후손쯤 가면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문명은 현대에서 봐도 놀라울 정도로 엄청 번영했었지만 환경오염을 비롯한 이유로 멸망했다는 마야 문명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더 양질의 정보를 나누기 위해 제가 게스트를 무려 3분을 모셨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게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역사 대학교에서 마야 문명의 역사를 57년째 연구 중인 교수 배서영입니다. 왜 57년이냐면 제가 56살인데 태교부터 마야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다음으로 마야 직속 후손인 김진우님을 만나볼까요? 김진우님.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진짜 좋아하는 토크쇼에 나오고 있어서 너무너무 떨리는데요. 저는 고대 마야인의 후손 김진우입니다. 제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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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께서 마야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주셔서 저도 마야 문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마야인의 후손이고 이름은 강명호라고 합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3분 다 워낙 대단한 분들이셔서 모시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마야 문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서영 교수님께서 마야 문명에 대해 무려 57년간 연구하신 지식을 토대로 간단하게 마야 문명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마야 문명은 무려 3,800년간 엄청나게 번성했던 문명입니다. 특히 예술, 언어, 건축, 수학, 달력, 천문학 등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했고요. 그런 마야 문명을 선고전기, 고전기, 후전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선 선고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250년, 고전기는 기원전 250년부터 기원전 90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고전기는 기원전 950년부터 기원전 1539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선고전기에 조그만 마을들이 정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 도시들로 확장이 되었겠죠. 그렇게 군주랑 왕도 등장을 했고요. 그런데 기원전 1세기경 사람들이 도시를 버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고전기에는 큰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하필 이때에 멕시코의 테오티우칸이라는 문명이 등장해서 마야의 정치, 특히 티칼이라는 도시에 엄청 간섭을 시작해요. 그리고 도시들끼리의 경쟁도 심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9세기쯤에 중부의 도시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았죠? 후고전기요. 그렇죠. 우리의 마야 문명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고전기에는 아까의 웅장했던 도시 문명들과 주요 도시들이 거의 사라져서 조금 혼란을 겪긴 했지만 위기 속에서도 잘 나가는 곳들이 있죠. 일부 지역들은 여전히 번성했습니다. 그렇게 12세기쯤 마야판이라는 동시가 중심이 되었죠. 그런데 1448년쯤 마지막 희망이었던 마야판마저 버려지고 완전한 암흑기가 찾아와요. 그러다가 1511년에 스페인이 쳐들어와서 결국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이야, 역시 교수님답습니다. 막힘없이 깔끔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마야 문명이 눈 떠보니 갑자기 멸망해 버린 줄 알았는데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마야 문명이 정말 발달한 문화를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 문화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마야 문명에 대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바람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왜 이렇게 긴장을 하셨어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네. 우선 알고 계신 게 틀린 건 아닙니다. 마야는 건축, 의학, 천문, 수학, 그리고 사회 조직 같은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아마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만들어서 동료 부족을 돌보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은 그 재료들이 주로 석회암 같은 물질들이었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시멘트와 아주 유사한 용액인데요. 이걸로 돌들을 고정시키면 습기와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돌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습하거나 바람이 심하게 들이닥쳐서 힘들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저 괜찮았어요? 와, 물론이죠. 슬슬 말씀하시는데 정말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도 의학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는데, 그때 당시 의사들이 결핵이나 천식 같은 많은 질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마약이나 목욕으로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몸이 안 좋을 때 목욕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그리고 좀 신기한 걸 알고 있는데, 저희 집 달력이 바퀴 모양이에요. 네, 바퀴 모양이요? 우와, 바퀴 모양 달력은 처음 듣는데? 그냥 디자인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요. 마야인들은 몇백 년 동안 별들이 엄청난 힘을 가진 신이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 결과 마야인들은 시간이 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돌고 돌면서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달력을 바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아무래도 제가 마야인의 후손이다 보니 달력도 바퀴 모양 달력으로 쓰게 됐네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아까 마야 문명의 수학도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셨는데 그 가치관과 전통을 이어온 우리 후손분들 수학도 잘하시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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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은 아무래도 재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문과라. 아니요, 저는 김준우님과는 다르게 수학에 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에 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에 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저희 가족이 수학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좀 잘하게 됐네요. 다 조상님들 덕분이죠. 교수님, 혹시 우리 강명훈님 말씀처럼 마야인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했나요? 예, 정말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10억이 넘는 숫자도 계산을 했는걸요? 와, 10억이요? 계산기도 없던 시절인데 상상 이상으로 정말 대단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뛰어나고 대단한 문명이었는데 멸망을 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뭘까요? 아직 마야 문명이 멸망을 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도 94년째 연구를 하고 계신 미스테리 중 하나인데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기후 변화랑 개인주의 그리고 식량 부족 문제예요. 우선 환경 오염은 마야 문명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죠. 오염에, 가뭄에, 물 부족이 기후 변화로 이어졌고 그렇게 멸망을 했다는 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너무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건데요. 특히 그렇게 발달한 문명으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왕족들은 날이 갈수록 야망이 커져갔고 그렇게 정복 전쟁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써버린 거죠. 그래서 점점 조상들의 가르침인 수학과 천문학을 등한시하고 군대를 키워서 다른 곳을 정복하면서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식량 부족 때문이었다는 가설은요. 바로 옥수수 때문이에요. 옥수수요? 저희는 대대로 옥수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 옥수수요. 마야인들도 옥수수를 주식으로 즐겼어요. 물론 옥수수는 기르기도 간단하고 먹기도 간단한데 왜 이게 멸망의 원인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 옥수수도 식물이다 보니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받은 거죠. 특히 가뭄이 문제였어요.
옥수수가 감으면 엄청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가 주식이던 마야인들은 먹을 게 부족해졌고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헐, 그렇게 대단했던 마야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환경 오염에 엄청 예민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쵸. 환경 오염 때문에 마야가 멸망했으니까 우리 후손분들께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겠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꼭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후손들한테 그런 비극이 또 생기지 않게 하려고 환경 봉사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안 그래도 엄마가 요즘 환경 봉사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던데. 너무 좋은 자세네요.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바로 환경봉사 신청하실 거죠? 우리 노력으로 마야 문명이 겪은 일을 막을 수 있다면 하루빨리 열심히 해야겠어요. 저도 내일부터 당장 봉사하러 다녀야겠네요. 그렇죠. 마침 이렇게 유명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걸 느끼시고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후손들만큼은 멸망이라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 할머니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정말 마야 문명의 역사로 이렇게 뜻깊은 교훈을 남겨주신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행동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었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배서영 교수님들과 김진우님, 강명훈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토크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